그런데 눈앞의 로마군 진영은 완전히 달랐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그들의 전선이 재구성되어 있었지. 중앙의 병사들은 사실상 비주력 부대인 에스파냐 출신의 병사들이었어. 그들은 주력 부대에서 한 걸음 물러난 채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장 강력하고 숙련된 로마의 중장 보병들이 좌우 양측에 갈라져 배치되어 있었지. 두 날개처럼 펼쳐진 강력한 로마 중장 보병대가 마치 적을 압도할 준비를 끝낸 맹수 같았어. 카르타고 병사들은 그 광경에 소름이 돋았어. 그들이 마주한 적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위협적이었기 때문이었지. 대체 저건 뭐지? 진영이 바뀌었어. 카르타고 병사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어렸고 지휘관들은 당황한 차에 침묵할 뿐이었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병사들은 추위와 공포 그리고 절망 속에서 불안하게 몸을 떨었어. 스키피오는 말 위에서 이 모든 걸 침착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 그의 전략은 완벽히 적을 뒤흔들었고 이제 전투의 주도권은 온전히 그의 손안에 있었어. 마침내 해가 떠오르며 로마군의 창끝이 햇살 아래 섬뜩하게 반짝이기 시작했지. 그날 전장의 모습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잔혹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어. 양군이 동시에 포효하며 전진했어. 하늘을 뒤덮은 함성은 마치 땅을 찢고 솟아오르는 화산처럼 전장을 진동시켰지. 800m까지 거리가 좁혀지자 양측에서 거의 동시에 돌격 명령이 떨어졌어. 돌격하라. 카르타고 병사들은 일제히 정면을 향해 달렸어. 전면에 배치된 거대한 코끼리들이 우렁찬 울부짖음과 함께 발굽을 땅에 박으며 로마군을 향해 돌진했지. 그 뒤를 보병들이 미친 듯이 달려왔어. 카르타고 병사들의 얼굴엔 공포와 절박함, 생존을 향한 본능적 욕구가 뒤섞여 있었지. 하지만 그들의 돌격을 정면에서 맞이한 로마군은 중앙의 에스파냐 보병들 뿐이었어. 로마군의 중앙부대는 그저 버텨내며 시간을 벌 뿐이었지. 주력인 좌우 양측의 로마 중무장 보병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는 맹수처럼 비스듬한 각도로 신속히 이동하면서 카르타고군의 측면을 찔러 들어갔지. 스키피오의 계획은 간단하지만 완벽했어. 가장 강력한 로마군을 적군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정확하게 꽂아 넣은 거야. 적군의 측면은 무방비였고 로마의 중장 보병들이 카르타고 병사들의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찢어버렸지. 옆에서 공격한다. 막으라고. 카르타고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 정면으로 향한 상태에서 갑자기 측면 공격을 받으니 제대로 방패를 세울 수도 없었고 칼을 휘두를 수도 없었지. 로마 병사들의 창과 칼은 쉽게 카르타고 병사들의 갑옷을 꿰뚫었고 순식간에 피가 튀고 비명이 쏟아졌어. 아, 옆에서 공격이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고 전장은 순식간에 혼란의 늪이 되었지. 스키피오는 이 모든 광경을 말 위에서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어. 그의 전략이 만들어낸 끔찍한 광경은 이미 전장을 압도했지. 카르타고군 지휘관들은 절망적인 얼굴로 소리를 질렀어. 방어선을 재정비해 뒤로 물러나. 하지만 이미 양옆을 찢기 시작한 병사들은 제대로 된 방어선을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했어. 로마 병사들은 카르타고의 취약한 측면을 계속 찢고 들어가며 마치 짐승들이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듯 사납게 공격을 퍼부었지. 전장의 중심에 서 있던 카르타고 병사들은 절규했어.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도 알 수 없었고 그들의 얼굴엔 오직 공포와 죽음에 대한 절망만 남았지. 스키피오의 전술은 치명적이었고 적군의 전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어. 피로 물든 일리파의 평원 위에서 카르타고 병사들의 절망 어린 비명은 하늘을 뒤덮었고 로마군의 함성은 승리의 예감 속에 더욱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
코끼리들도 이젠 완전히 제정신을 잃고 있었어. 로마의 경무장 병사들이 쏘아대는 화살과 투창이 마치 우박처럼 거칠게 쏟아지자 거대한 짐승들은 공포와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지. 코끼리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밟고 진문 깨며 난동을 부렸어. 미친 코끼리를 피해라. 피해. 코끼리들의 난입으로 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 이 혼돈을 틈타 로마의 기병들이 카르타고군 기병을 향해 돌격했지. 양측 기병은 수적으로 비슷했지만 카르타고 기병들은 이미 코끼리들의 난동과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휘말려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기 어려웠어. 로마군의 기병은 바람처럼 빠르게 전장을 누비며 혼란에 빠진 적들을 정확히 베어 넘겼지. 창끝이 살을 찌르고 칼날이 마구잡이로 휘둘러졌어. 카르타고 기병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도망칠 틈조차 얻지 못한 채 차례로 쓰러졌어. 한편 일리파의 태양은 중천 높이 떠올랐어. 이제 후방에 서 있던 스키피오조차도 카르타고 병사들의 피로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어. 카르타고 병사들은 아침 식사도 못하고 전장에 뛰어나온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몸이 굳어갔지. 반면 로마 병사들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고 에너지를 아끼면서 적군의 바깥쪽 전선을 먼저 무너뜨린 다음 그 뒤에 있는 병력에게 단계적으로 공격을 집중시키고 있었어. 스키피오의 전략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적의 힘을 소진시키고 있었지. 바깥쪽부터 천천히 밀어붙여라. 지칠 때까지 밀어붙이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의 차가운 명령 아래 로마군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 카르타고 병사들은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그들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어. 로마군의 단계적인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카르타고 병사들의 대열은 점점 더 무너졌지. 전장의 중심에서 피와 땀과 먼지가 뒤섞인 채 무너져가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번져갔어.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끝없이 밀려오는 로마군의 공세는 막을 수 없었지. 카르타고 병사들의 비명이 갈수록 더 높아졌어. 그들은 지쳐서 무릎을 꿇었고 이미 전장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기울었어. 로마군의 함성은 더 강렬하게, 더욱 잔혹하게 일리파의 평원을 흔들었지.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승리뿐이었어. 스키피오는 태양 아래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한 전술이 완벽히 성공했음을 알았어.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며 속삭였지. 끝이 다가왔군. 오늘로 에스파냐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될 거야. 이제 전장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 카르타고군의 중심에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아프리카 용병들만이 아직 건재했지. 그들은 비록 전개 중의 정예였지만 이미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어. 앞에서는 로마군의 비정한 칼날이 번쩍였고 양옆에서도 포위망이 촘촘하게 좁혀졌어. 뒤로 후퇴하라. 이제 남은 건 도망치는 길뿐이다. 지휘관들의 외침 속에서 아프리카 병사들은 뒤를 돌아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 그들의 눈엔 이미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고 생존 본능만이 발걸음을 움직였지. 이젠 승리 따위는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어. 로마군은 곧바로 무너진 카르타고 병사들을 잔혹하게 추격했지. 병사들의 울부짖음과 비명, 처절한 고통의 외침이 일리파 평원을 뒤덮었어.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갈라질 듯 천둥 소리가 터졌어. 거대한 번개가 전장 위를 찢으며 떨어졌고 곧바로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어. 뭐야, 갑자기 비라니. 폭우는 로마군의 시야를 순식간에 가려버렸지. 천둥과 번개가 끊임없이 전장을 강타했고 병사들은 진흙탕 속에 발이 묶였어. 이 예측 못한 소나기는 카르타고 병사들에게는 생명의 마지막 기회였어.
소나기의 도움을 받은 카르타고 병사들은 산과 숲으로 필사적으로 달아났어.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은 후퇴였지. 병사들은 진흙탕과 폭우 속에서 서로 짓밟히며 쓰러졌고 그 혼란 속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극소수뿐이었어. 폭우가 멈추고 하늘이 다시 맑아졌을 때 일리파 평원은 완전히 피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어. 카르타고군 7만 4천 명 중 살아남아 산으로 달아난 병사는 겨우 6천 명뿐이었어. 스키피오는 천천히 말 위에서 평원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어. 그의 얼굴엔 승리의 기쁨보다는 전장의 참혹함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지. 승리했지만 그는 이 승리가 얼마나 많은 피와 죽음 위에서 얻어진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해가 저물며 전장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겼고 이제 일리파의 평원은 살아남은 자들과 죽은 자들의 침묵만으로 채워졌어. 그렇게 그날 에스파냐의 운명은 로마의 손에 넘어갔고 이 땅에 남은 것은 오직 상처와 기억뿐이었어. 일리파의 피로 물든 평원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카르타고의 총사령관 시스코네와 한니발의 동생 마고는 당초 예상했던 카디스로 가는 퇴로가 차단되자 갈 곳을 잃고 대서양 연안을 향해 끝없이 서쪽으로 달아났어. 대서양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매섭게 때렸고 그들은 이제 겨우 목숨만 건졌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깊은 절망 속에 빠졌지. 하지만 마시니사는 달랐어. 그는 누미디아 기병을 이끌고 맹렬히 적진을 돌파해냈지. 로마군의 화살과 창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전장을 빠져나와 카디스까지 필사적으로 달려갔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시니사의 눈빛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스키피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 전투를 완벽히 승리로 이끈 스키피오는 이제 29세의 젊은 승리자가 되어 있었어. 그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 기병이 필요했던 그는 카디스의 마시니사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회담을 요청했어. 스키피오 장군께서 당신과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심부름꾼의 전원을 받은 마시니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확답하지는 않았어. 그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지. 하지만 스키피오는 이미 다음 수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는 마시니사의 라이벌이자 누미디아의 강력한 왕인 시팍스에게도 똑같이 회담을 요청했지. 스키피오는 직접 자신의 몸을 움직였어. 그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오늘날 알제리에 해당하는 누미디아의 깊숙한 땅까지 들어가 시팍스 왕과 마주했어. 왕궁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회담에서도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기병의 중요성을 강조했지. 당신의 기병과 힘을 합친다면 로마는 당신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약속할 것입니다. 스키피오의 말에 시팍스는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역시 바로 답을 내리지는 않았어. 스키피오는 서두르지 않았지. 그는 이미 충분히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206년의 겨울이 찾아왔어. 스키피오는 전투에서 지켜낸 에스파냐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 2개의 군단을 남겨두고 그동안 고생한 고참병들과 함께 로마로 향했어. 그의 귀국길은 4년 만이었지. 로마로 돌아가는 바의 위에서 스키피오는 파도 너머 수평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로마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는 건 열광적인 환호와 명예뿐이었지만 스키피오의 눈빛에는 더 먼 미래와 더 큰 승리를 향한 결의가 짙게 남아 있었지. 로마로 돌아온 스키피오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원로원의 문을 두드렸어. 그는 자신의 성과를 원로원 앞에서 보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 하지만 문제는 그의 나이였어. 당시 로마에서는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연령이 30세였는데 스키피오는 아직 몇 달이 모자랐어. 원로원 의원조차 아닌 그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고할 기회를 요구하는 건 전통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었지. 하지만 스키피오는
일부러 개선식 같은 화려한 축하도 요구하지 않았어. 로마에서 2개 군단을 지휘하려면 최소 40세는 되어야 했는데 에스파냐 전역을 제압한 그는 아직 29세의 젊은이였어. 원로원의 고참 의원들은 그런 그를 경계하면서도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어서 난처했지. 그때 스키피오는 다시 한번 뜻밖의 요구를 던졌어. 내년 집정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집정관의 최소 연령은 40세였기에 이는 정말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요청이었지. 원로원 의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 전통과 연공 서열을 무시하고 너무 급격히 권력의 계단을 오르는 그를 바라보며 원로원 의원들은 조용히 분노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거절하기 어려웠지. 그러나 로마 광장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 이미 그의 승리는 이탈리아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스키피오는 민중의 영웅으로 떠오른 뒤였지. 사람들은 그의 젊음과 대담함 그리고 승리의 위대함에 열광했어. 민회가 열린 날 사람들은 거리마다 그의 이름을 외치며 몰려들었지. 스키피오를 집정관으로, 승리의 영웅 스키피오. 광장에는 환호와 외침이 가득 찼고 민회의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어. 원로원이 아무리 난처하고 불만족스러워도 민중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지. 결국 스키피오는 29세라는 파격적인 나이에 로마 공화정의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으로 선출되었어. 그날 밤 민회의 광장에서 터져나온 사람들의 환호는 밤늦도록 이어졌지. 스키피오는 그 함성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 이제 진정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지. 원로원의 불안한 시선 속에서도 그는 더 큰 야망을 향한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어. 스키피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원로원을 향해 자신의 뜻을 밝혔다. 제 임지를 북아프리카로 결정해 주십시오. 그 순간 장내는 술렁거렸어. 그러자 백발의 노장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입을 열었어. 칸나이 전투의 참패 이후로 지구전 전략으로 로마를 지켜온 그는 어느덧 70살의 나이가 되어 있었지. 파비우스의 표정에는 깊은 주름과 고집스러운 확신이 서려 있었어.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젊은 장군의 성공을 질투해서 그렇다는 소문이 시내에 자자하다고 들었소. 하지만 원로원 의원 여러분, 내 나이가 벌써 70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 내 아들보다도 어린 스키피오를 질투하겠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건 오로지 로마의 국익일 뿐이요.